중국 사태로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여행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주의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호주 언론 ABC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호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닌 이란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가 호주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여행한 호주 시민, 영주권자 혹은 직계가족은 출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자택에서 고립돼야 하고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은 14일 동안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는데요. 캔버라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시 한국에서 보고된 사례는 총 2,300건으로 이란 388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숫자가 입국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호주 ABC-TV의 한 유명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한국은 더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일정 기간마다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지역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 발언하였습니다. 즉 한국은 의료체계가 뛰어난 데다가 숨기지 않고 정확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세 번째 국가이자 가장 많이 수입하는 세 번째 나라입니다.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로 구성되었던 기밀 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최근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호주인은 약 17만 2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2.9%나 상승하였습니다. 독일도 한국을 극찬하고 있죠. 독일의 언론사 슈피젤은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 이라며 한국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 세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전했고 독일의 또 다른 언론사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중국과 한국의 대응 상황을 비교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국에서 통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진단 능력이 뛰어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동시에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한국의 대응과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며 입국을 제한하지 않겠다 전하면서 최근 한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한 베트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통계 수치만 고려해 판단한 것이 명확해졌죠. 게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이미 이륙해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무려 40분이나 지나서야 긴급 회항한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착륙 예정이었던 베트남의 하노이 공항 측에 비행기가 뜨고 나서야 하노이 공항이 아닌 무려 144km 떨어진 번돈 국제공항으로 대신 착륙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한국을 지나 중국 상해 부근까지 비행하였다가 베트남 측의 말도 안 되는 착륙 불허 통보를 받고 긴급하게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최대 관광도시인 다낭시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요. 베트남 다낭 무역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다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290만 명,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5% 160만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1년에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관광 수익을 챙겼고 한국인 덕분에 다낭 관광산업이 고속 성장한 것이죠. 이 때문에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2020년 올해 세출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50% 이상 확대된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사태로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다낭시 관광지 가게들이 줄줄이 휴업을 시작하였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을 주요 고객으로 상대하던 식당, 주점, 카페, 숙박시설들이 줄줄이 휴업에 직원들은 무급휴가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인 일본 입국 비자 금지, 한국 제품 관세 폭탄, 송금 정지,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본국 귀국, 일본이 기존 수출 규제와는 비교가 안 될 강도로 한국에 대한 2차 경제전쟁의 세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한일 양국은 대외적으로는 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직접 마주 앉아 회담을 한 것은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강력한 2차 보복 리스트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이 요동치는 이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북미 대화, 미중 무역전쟁, 전후 최악의 한일관계, 방위비를 비롯한 한미동맹, 한중관계 복원과제 등의 배경 아래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양자 정상회담이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과는 2021년, 22년 양국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관광 활성화를 논의하고 내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믿어라며 정부 측이 반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중국과의 관계보다 지난 몇 달간 최대 외교 현안인 일본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했는데요. 핵심 이슈였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아베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를 볼 때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대가로 수출 규제 회복을 조건으로 한 실무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안의 근본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시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분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할애했는데, 아베는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일절 양보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준수되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른바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은 아예 화제가 되지 않았고, 청와대의 입장은 피해 당사자의 이해가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일 정상이 만나 근본 문제를 할 수 있는 강제징용에 대해 해결을 해나가자고 양국 정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그동안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이 평행선의 입장만 반복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도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로서도 쉽게 해결안을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양국이 합의하는 해결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경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를 하고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국의 관계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정상회담 이전에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이런 정상회담 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예 우리나라에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 문예춘추 2020년 1월호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를 단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웃이니까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논조가 일부 있으나 세계에서 이웃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국가가 어디 있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일국의 부총리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한국을 업신여기면서 일국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힘으로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외교 수준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사드 배치 문제 시 중국 외교부 부국장이 한국은 소국인데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는 말이 연상됩니다. 저 발언도 몹시 열받는 표현입니다만, 국장급이고 기업인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말인 것과 비교하면 아소다로는 부총리까지 되는 사람이 직접 유력 언론의 공식적 인터뷰에서 저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을 내려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니고 중국인들의 자발적 활동의 결과이다라고 최소한 한한령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부정하는데, 일본은 정부 2인자가 대놓고 경제 제재를 얘기하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열받지만 일본은 한국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패겠다는 것이죠.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징용 문제에 한국의 답변이 없으니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소미아 파기가 초래된 것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반일 여론에 밀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될 위험이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전의 강제징용 문제, 한국 구축함에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 조사 사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로 100여 건의 보복 제재 카드를 준비했었고 그 중에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실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기존 입장과 원칙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아베 정권은 기한을 정하여 한국에 대하여 2차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시한 조건이 멋있어 보였나요? 이런 걸 따라하려 하네요. 신문이 보도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제재안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의 일본 입국 비자 금지를 포함한 엄격화. 둘째, 송금 정지입니다. 일본 지방에서는 지금도 한국 관광객이 안 와서 죽겠다고 울며 매달리는데 또 셀프 관광 제재인가요?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아소다로가 3월 일본 금융재무위원회에서 공식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한국 제품의 관세를 가산, 무역보험에 적용해서 한국을 제거하는 등의 수출 규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에 한국의 참여를 거절,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일본의 부품 소재 제공의 중지, 주한 일본 대사의 귀국 등입니다. 아니 헛소리하는 것이야 자기들 마음이니 그렇다 쳐도 무슨 근거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무역보험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인지 깡패도 아니고 트럼프도 울고 가겠네요. 이런 말들을 부총리가 공공연히 하고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기사화까지 하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심보이겠지만 어이없는 셀프 수출 규제까지 한 일본인이 실제 실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도 한국은 피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죽을 판에 일본 불매로 일본이 입는 타격만 훨씬 큰 상황을 이제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니 일본이 바보가 아니라면 일본은 이번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냉정한 준비와 대응을 응원합니다. 지난 2월 22일은 자유조선, 옛날 이름이 천리마 민방이죠.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탈북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그 구성원들의 모임이 바로 자유조선인데, 이 자유조선이 작년 2월 22일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작년 2월 27일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기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조선의 멤버였던 에이드리안 홍, 그리고 크리스토퍼 안 등 이런 사람들이 거기 스페인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윤석이라고 하는 대리대사와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비디오 녹화 장면이 팍스뉴스에 그대로 공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유조선이 주장하는 바는 그 북한 대사관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초청을 받고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죠. 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개된 바에 따르게 되면은 에이드리안 홍이 스페인에 있는 친북한 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접촉을 해가지고 당시 북한 대사관에 있는 북한 외교관과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부에서 이 자유조선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그 자유조선 구성원들이 대사관차 세대에 나누어 타고 결국은 빠져나왔고 에이드리안 홍은 자기 핸드폰으로 우버를
통해 가지고 차를 불러 가지고 타고 나가 가지고 모두 그 스페인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자유조선 구성원들이 작년 2월 22일 날 그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은 USB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 대사관에 있던 암호 해독 컴퓨터와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북한 정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자유조선의 구성원들이 북한 대사관 내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그 초상화를 끄집어내 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걸 부수는 그 장면도 지금 영상으로 돼 가지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그 암호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에이드라는 홍이 뉴욕과 LA에서 미국 FBI를 만나 가지고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이 나돌아오냐면은 이 자유조선의 구성원들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미북 정상회담 5일을 앞두고 들어간 것이 미국 CIA와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 미국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주장도 제기가 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전직 미 CIA 관리가 이 스페인 자유조선 사건을 보고 코멘트를 한 것은 CIA는 절대로 그렇게 대사관에 대낮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CIA가 들어가면 밤에 들어가거나 다른 행태를 취해서 그 대사관에 잠입을 하지,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그렇게 갑자기 차를 타고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파악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자유조선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 스페인 대사관으로 초청을 받아 들어갔다가 전부 다 차를 타고 갑자기 떠나지 않으면 안 됐는가 하면은, 지금 그 당시 나와 있는 이 스페인 언론 보도, 그 다음에 기소장과 관련된 그걸 확인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거기 당시 있던 책임자가 서윤석이라는 인물이고 그 부인이 장옥경이고 그 밑에 8살짜리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북한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조선이라는 사람이 담을 뛰어 넘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 근처 스페인 경찰서로 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페인말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핸드폰에 있는 통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스페인 경찰이 이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스페인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출동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경찰가들은 그 처음에 지나가던 경찰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의 홍이 나가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 해가지고 경찰이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이따가 이제 사태가 그 초대받아간 그 사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떠났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조선은 바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회에 결성되어 있고, 자유조선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자유조선의 구성원들 중에는 조선노동당이나 북한 정권의 고위층들도 이 지금 자유조선의 구성원이다, 멤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자유조선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자기 구성원들에게 지령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2019년 9월 마지막으로 보낸 그 지령문을 보게 되면은 2개의 영어로 된 꽃 이름과 6개의 난수
자유를 갖다가 5개씩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2개를 갖다가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이후에는 거의 활동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5개월간 이제 활동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유조선이 크리스토프 안과 지금 에이드란 홍이 두 사람이 수배가 되었다가, 크리스토프 안이죠. 이 사람은 미국 해병대 출신의 미국 시민입니다. 두 사람 미국 시민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FBI에 크리스토프 안은 체포가 되었고, 에이드라는 홍은 아직까지 수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드라는 홍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데, 지금 여기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 수배를 했지만은 에이드라는 홍의 거처가 지금 밝혀지지 않으니까 지금 미국 정보기관이 에이드라는 홍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가 돼가지고 작년에 LA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드라는 홍이 미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서 군에서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한 아주 자랑스러운 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미 법원이 보석을 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가택 연금 상태, 이제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거나 일정한 일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집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보석을 받아가지고 있고, 금년 5월 1일 날 마지막 최종 심리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는 스페인 법원이 이 자유조선 구성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범인 인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스페인 법원은 에이드런 홍과 크리스토퍼 안을 갖다가 스페인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에이드런 홍과 그 다음에 자유조선을 변호하고 있는 대변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스페인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을 범인으로 인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북한이 보내는 공작조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지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절대로 거기로 범인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강경했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 법원이 보석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누그러진 입장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FBI가 체포를 해가지고 그 담당하는 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절대로 이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가 이제 또 검사한테 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범죄 인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정권이 보내는 공작조에 의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이제 또 이제 그 기소를 한 그 미국 검찰 쪽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 법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석으로 해두고 이번 5월 1일 날 지금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그 송환과 관련된 심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법에 따르면은 범인에 대해서 범죄 인도를 하는 것은 일단 스페인 정부가 이거는 외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 법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것이 어떤 정당적인 여부가 있으면은 그걸 법무장관에게도 다시 보내고 법무장관이 FBI 지시를 해가지고 그 범인을 체포를 하겠죠. 그래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인도를 해라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법무장관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미 국무장관이 범죄 인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 인도 문제가 처음에 미국 국무성에 접수가 되었을 때
왜 미국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수배를 하고 한 사람을 체포를 했느냐 하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두 사람을 수배를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체포를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2월 10일이죠. 그때 확인을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미국 정상회담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회담은 없다. 자, 미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조선 구성원에 대해서 미국이 스페인으로 두 사람을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인도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와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 미국 내에 들어온 미국 시민을 말이죠. 그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타국으로 인도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프 안과 에이드리안 홍이 지금 스페인으로 지금 인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동안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심지어 지금 이게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암호 컴퓨터를 지금 가지고 나왔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귀중한 자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암호라고 한 걸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재래식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옛날에 항일운동을 할 때 사용했던 방식대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미국 정부가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작년에 들어가가지고 그 암호해독 컴퓨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도 조선이 엄청난 정보 자산을 갖다가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거기다가 준 에이드리안 홍,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 안과 같은 자유조선의 구성원들을 갖다가 이 체포를 해가지고 스페인 정부가 보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범죄 인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누가 그 지금 이 미국 정부에게 그와 같은 훌륭한 정보를 자산을 갖다가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두 사람을 자유조선의 구성원들을 스페인 정부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어떤 정보의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에 미국의 정보 활동을 위해서라도 그 범죄 인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숨을 죽이고 있는 자유조선이 5월 1일 만약에 크리스토프 안과 관련된 그 재판 결정이 그 인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자유조선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압박, 그 다음에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 자, 나아가서 지금 자유조선과 같은 해외와 그리고 북한 국내와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이 반김정은 단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지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이 자유조선의 스페인 대사관 사건이 1년이 지났고 지금 자유조선의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지만은 5월 1일 크리스토프 안의 재판 결정이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 자유조선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크리스토프 안의 재판 그리고 자유조선의 활동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